이제 5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나와서 이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데이터를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문 기사 아니면 뭐 관세청이나 여기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차트로 보거나 또 분류별로 이렇게 보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고요. 아마 이러한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처음 보시는 수출 관련한 지표 데이터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향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 이 수출 데이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한국 전체의 이제 수출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요. 3월 달에 이제 무역 흑자가 40조 6천억 정도 났고요. 4월 달에는 무역 흑자가 36조 정도로 약간 줄었는데 5월 달에 아직 확정치는 아니고 이제 월말 기준 잠정치이긴 하지만 드디어 이제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41조 정도 되고요. 3월 달부터 급등을 했고 대한민국의 수출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무역 흑자가 굉장히 규모가 큰 상황이 현재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채 금리도 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뭔가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이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지 적자를 내고 있는지 이것이 그 어떤 지표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가별로 한번 수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중국이고요. 대략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2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아세안이 20% 정도 되고 그 다음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요 4개를 합하면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정도가 이제 중국 그리고 미국, 아세안, 유럽 요 4군데가 대한민국 수출의 4분의 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 이런 월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았고요. 중국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25년 1월, 즉 작년 초에 바닥을 찍고 그 이후로 지금 수출이 계속 커지고 있고 최근 3월 달부터 급속도로 지금 수출이 올라가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에 수출이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달 이후로 그래서 작년 한 가을 정도서부터 이제 한국의 수출이 뭔가 가파르게 지금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중국에는 우리가 뭘 수출을 하는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에는 저희가 반도체 수출이 63%입니다. 그 다음이 석유화학 그리고 화학.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미국에도 저는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자동차가 4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고 반도체는 순위에 없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에 우리가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반도체 물량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1등이죠. 그래서 아시안 국가들에도 저희가 반도체 수출이 1등이다 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또 반도체가 거의 순위가 끝에 있죠. 여기도 자동차나 조선 이런 쪽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제 수출에 대한 이런 비중이 조금 다른 걸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섹터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섹터가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수출의 지금 45.6%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를 볼 텐데요. 나와 있죠? 국가별로 중국, 아세안, 대만, 홍콩 홍콩에도 반도체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도체 수출을 국가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추이를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반도체가 올해 1분기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잖아요. 1월이고요. 2월, 3월입니다. 1월, 2월, 3월을 합한 게 정말 실적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런데 4월에 오히려 올랐죠. 그리고 5월에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잠정이긴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요 56조 6천억 정도입니다. 지금 전월이 얼마였냐면 38조 8천억이었는데 이게 56조 6천억까지 지금 엄청나게 딱 그래프 봐도 눈에 보이시죠? 한눈에 봐도 반도체 섹터의 지금 5월달 수출이 미친 듯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이 4월달
5월달, 6월달을 합쳐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아마도 8월 어느 즈음에 하게 될 텐데 이거로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4월달도 3월달보다 높고 5월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엄청난 폭등적인 이런 수출의 증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은 모두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던 1분기 수출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섹터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와 그 이외의 분야로 또 나눠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비반도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비반도체 같은 경우는 3월에 고점을 찍고 4월에 지금 약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섹터의 수출이 증가를 했는지 1월달 대비해서 이제 4월달 비교를 한 거고요. 반도체 장비가 이제 무려 3개월 동안에 7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도 440%. 반도체 관련한 수출 기업들, 자동차 부품 관련한 수출 기업들의 아마도 실적 증가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보니까 반도체도 여전히 지난 3개월 동안 4월달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섹터별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요 6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월 말 잠정,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 통계에 대한 잠정치만 나와 있고 이 섹터별로는 잠정치 실적이 없는 섹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섹터별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는 4월 말까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린 거고 6월 중순, 그래서 6월 16일이나 17일 정도에는 올해 5월달 특히 이제 반도체가 엄청난 폭등을 했는데 섹터별 수출 증감률을 가지고 그때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4월달까지의 지금 데이터가 포함이 된 거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이 가장 큰 폭발적인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선 통신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또 좋은 섹터가 이제 자동차 부품 말고 자동차도 여전히 수출이 52%나 증가를 했고요. 화장품도 지금 33%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바이오 의약, 조선, 화학, 철강 이런 쪽에 지금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탑5는 누구죠?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여기는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440%, 700%라는 엄청난 증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와 관련된 기업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여전히 잘 성장하고 있고 자동차도 여전히 수출 잘 성장하고 있고요. 화장품도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출만 가지고 또 결정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쩌면 사실은 벌써 난리가 났었어야 됐는데 의외로 아직은 잠잠한 시장이 어디냐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이 월봉 기준으로 고가가 얼마였냐면 1534원이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그런데 어느덧 1539원, 거의 15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 또다시 뭔가 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08년 보시면 환율이 급등한 게 2008년 2월, 3월, 4월 그리고 8월, 9월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무역수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지난 20년 차트고요. 2008년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08년에 무역 적자를 보니까요. 2월 달에 이미 무역 적자가요. 2조 2천억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대한민국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었다고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2월 달 적자, 3월 달도 적자, 4월 달도 적자, 5월 달 흑자, 6월 달에 다시 또 적자, 7월 달에 또 적자.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는 환율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적자, 즉 손해가 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금융위기와 같은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최근에 지금 무역 수지를 보시면 역사상 가장 좋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수출을 통해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다. 언제부터? 3월 달, 4월 달, 5월달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거는 아주 위험한 부분은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좀 더 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와 주식 공부를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도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다시 또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 무역 적자를 보고 환율이 오르고 이런 시기에는 뭐예요? 경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 인근의 지역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특히 폭락을 하는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일이 2008년에도 있었고요. 2022년에도 무역 적자가 엄청 났었죠. 이때도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때요? 22년에 환율이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주식도 박살이 나고 부동산도 박살이 났던 이런 상황이 펼쳐졌지만 지금은 어때요? 환율이 올라는 가고 있지만 이 증가 폭이 뭐 엄청나게 급등세의 모양은 현재는 아니죠.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무역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아직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과 수입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팩트에 기반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 어디서 보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사이트를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베타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에 기반한 저희 리치고에서 finance.리치고.ai, 그래서 제가 댓글에,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제 수출 관련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종목 발굴,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식들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 주식도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이런 종목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주식 판단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라도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사이트 들어오셔서 많은 또 이용하시면서, 아직은 베타 기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